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제가 조금 아까 이 한국 교육 비판에 관련된 책을 읽고 올렸는데요. 네, 제가 좀 더 읽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또 이렇게 같은 책을 두 번째 읽게 됐습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독일은 교육 여건이 한국에 비해 가히 천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는 미국처럼 엘리트 사립 유치원이나 초중등 학교도 없고 하버드니 옥스퍼드니 하는 명문 대학도 없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독일은 교육 여건이 좋다. 즉 명문대 165 등 특권적인 학교가 없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이다. 교육 천국은 바로 여기서 오는 것이다. 이는 교육이 출세나 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 대신 독일에는 유명한 학파 혹은 저명한 교수 등은 있다. 즉 학교라는 울타리보다 거기서 활동하는 학자들이나 연구소나 교육평가의 비중으로 작용한다. 이게 바람직한 교육평가이다. 예를 들면 독일의 중부에 있는 빌레펠트 대학의 경우 우리에게는 그 대학이 다름이 아니라 시스템 이론을 창조한 저명한 사회학자 루만이 거기서 정년 퇴임 때까지 25년간 사회학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벌써 충분히 유명한 대학이 되었다. 그런데 빌레펠트 대학은 한국의 서울대같이 특별한 대학이 아니라 여느 다른 독일 대학과 차이가 없는 보통 대학들 중에 하나이며 오히려 규모는 작은 편에 속한다. 우리도 특정 학교라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학자라는 개인 혹은 연구소 혹은 학파라는 연구 집단이 존중되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식 자본주의, 개인주의 교육의 영향과 전통적 과거주의, 유교주의, 문치주의 등이 결합함으로써 학벌이라는 흉측한 괴물을 배출하고 말았다. 명문고니 인류대니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는 편안한 날이 없다. 좋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가히 살인적인 교육 전쟁이 발발한다. 명문 학교와 더불어 돈과 지식이 동일시되고 사회는 아이들에게 극심한 교육 경쟁을 강요하게 된다. 좀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위해 한국을 떠나는 이른바 탈한국 러시가 TV에서 소개될 때 가진 게 없어 이 나라를 떠나지 못하는 돈 없는 민초들은 말없이 흐느껴 울었다. 이제는 한국에 남아있는 게 무슨 천형처럼 느껴진다. 이런 문제가 신문지상에 많이 소개되어 특별히 이 책에서 다룰 필요가 없지만 한국 교육의 총체적 소외라는 현상을 규정하기 위해 부득불 여기서 서술을 한다. 이른바 조기 유학, 해외 연수를 보내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들이다. 그들은 현금의 한국의 학교 교육 제도 혹은 사교육 등에 불만을 느끼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해외로 보내는 것이다. 네, 이 뒤에도 너무 좋은 글인데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시간상 다른 부분 조금 읽어드릴게요. 지나치게 정답을 요구하는 학교 교육과는 달리 사회생활은 모험과 창의성을 요구한다. 이는 비단 개인적인 삶의 결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업가 정신, 책임감, 벤처 정신을 위해서도 창의력과 모험심, 그리고 결단력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모험 없이 이익 없다. No risk, no return. 자본주의 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모험심과 창의력은 생존의 필수적인 기술이다. 그러나 현행의 학교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은 이런 사회적, 경쟁적 생존의 조건과 심각히 불일치하는 제도이다. 모험이나 창조는 항상 오류와 실수를 전제한다. 항상 답을 알고 있다면 모험이나 창조, 생산력의 향상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패습을 우리는 교과서주의 혹은 정답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한때 세계 경제의 2인자로서 아시아를 대표한 일본의 경제 침체 역시 그들의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류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이 때문에 새로운 일을 못하게 하는 패습은 개인적인 생활이나 국가적인 생활 모두를 해치는 악덕이다. 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다른 문제는 성적이 나쁘거나 공부를 못한다고 알려지면 주위로부터 고립되는 학습 분위기이다. 사람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자라나는데 지금의 학교, 학원 분위기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는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지나친 입시 위주의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암기식, 주입식 공부가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학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응용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교육 활동의 절반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이를 다시 논리적, 개념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이다. 이런 일은 보통 서술형 문제나 논술 혹은 구두시험 등으로 평가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여건은 이런 평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다. 모두가 선다형 혹은 객관식 시험으로 성적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비해서 서구의 모든 나라들은 소위 주관식 시험을 통해서 서술형, 논술형, 구두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평가한다. 객관식은 평가의 보조 자료로 활용할 뿐이다. 문제는 이런 주입식의 교육의 강압하에 많은 아이들의 인간성이나 개성 혹은 창의력 등이 개발이 되지 않고 억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명문대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소신이나 혹은 학문적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학교나 학원 등의 수업은 거의 벙어리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거의 모든 수업이 지식을 이미 갖춘 선생님이나 혹은 지식의 창고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 교재를 절대적으로 간주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그런 지식을 빨리 정확하게 흡수하고 또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는 일에만 신경을 쓴다. 물론 영어 같은 과목은 말하기나 쓰기를 하지만 한 사람의 기본적인 사고와 논리는 모국어 활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입시 위주의 학습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자유와 독립성, 책임감과 표현력의 발전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한다. 그리고 또 그런 학과 공부의 부담은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단히 무거운 편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는 잘못된 것이다. 유명한 교육철학자 루소가 말한 것처럼 어린이의 교육은 극히 조심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아이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학습이나 공부는 무거운 부담이 되면 안 된다고 위대한 교육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어린이의 교육은 놀이와 같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는 억지로 배운 지식은 결코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유로운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이런 교육의 현실과 이상의 딜레마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론, 논술 학습이다. 토론, 논술 혹은 장문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다시 검토해보기로 하자. 이런 맥락에서 최근 강조되는 토론, 논술 학습은 현재 입시 교육과 주입식, 암기식 위주의 학과목 수업의 폐해에 대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너무 공감 가는 좋은 글들이 많아서 자꾸 읽어주고 싶은데요. 네, 또 지루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이 책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었습니다.